이번 주 러시아 전역을 뒤흔든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군사훈련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닌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진 기록적인 전략적 타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목이나 정치적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통해 국경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심장구를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2026년 5월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영상 한 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우크라이나가 독자 개발한 최첨단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FP-아이브 플라밍고 6발이 밤하늘을 가르며 연속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1,500km라는 기록적인 거리를 날아가 러시아 추바시 공화국의 수도 체복사리에 위치한 핵심 군사 산업 시설인 VNIR 프로그레스 공장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번 타격은 단순한 국경 인근의 교전과는 차원이 다른 함의를 갖습니다. 타격 목표가 된 VNIR 프로그레스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샤헤드 드론, 이스칸데르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의 핵심 부품인 안테나 어레이와 내비게이션 모듈을 생산하는 이른바 러시아 전쟁 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통해 러시아가 수년간 자국 민간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해온 무기들의 생산 기반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 투입된 FP-아이브 플라밍고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000km에 달하며 1,150kg의 대형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서방의 개입 없이도 러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강화된 자국산 무기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해당 공장 외벽에 방어망을 설치하는 등 대비책을 세웠으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플라밍고 미사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러시아 본토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은 단순히 군사시설 타격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의 핵심 경제 기반인 에너지 산업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5일 오전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키리시에 위치한 키리시 정유공장 키네프 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발트해 연안에 인접한 이 시설은 러시아 유럽 지역에서 최대 규모이자 국가 전체적으로는 시베리아 옴스크 시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정유시설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1,8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며 러시아 전체 정유 생산량의 약 7%를 담당하는 이곳은 러시아군의 군수지원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간 생산되는 700만 톤의 디젤유는 전선에서 운영되는 러시아군 탱크와 중장비, 물류 차량의 핵심 연료로 공급되어 왔으나 이번 공격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산업계 소식통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드론 공격으로 정유 공장의 핵심 설비인 4개의 1차 원율 증류 장치 중 3개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다수의 부속 설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지역 주지사는 29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위성 이미지와 현지 영상은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와 처참한 파괴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러시아 최대 석유 수출 허브 중 하나인 프리모르스크 항의 원유 펌프장 또한 타격을 입어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약 700,000배럴에 달하는 러시아의 발트해 수출 경로가 차단되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인 에너지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5월 5일 발표한 전장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본토 정유 시설에 대한 중거리 타격 횟수가 지난 3월 대비 4월에 2배, 2월 대비 4배로 급증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내부에서부터 고갈시키려는 우크라이나의 정밀하고 의도적인 전략적 캠페인의 결과입니다. 이번 공격은 보로네시,
카잔, 그리고 점령지인 크림반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드론 생산 시설이 밀집한 카잔시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으며 미 항공우주국 화재 감시 시스템 FIRMS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화재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백 대의 드론을 격격추했다고 주장했으나 우주에서 관측된 거대한 연기와 화염은 러시아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세를 완벽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군사와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물리적 타격은 러시아 사회 내부의 심리적 방어선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5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모스크바 중심부의 부유층 거주 지역인 모스필모브스카야 거리의 고층 아파트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피격되면서 크렘린궁이 강조해온 본토 안전의 신화는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세르게이 소베닌 모스크바 시장은 격추 사실을 보고했으나 외벽이 붕괴되고 내부가 처참하게 파괴된 현장 영상이 국영방송을 통해 노출되면서 러시아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안보 공백은 러시아가 매년 국력을 과시해온 전승절 열병식의 굴욕적인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5월 9일 붉은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현대적 주력 탱크와 장갑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핵심 중장비가 단 한 대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국방부는 이를 작전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타격을 통해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승절을 위해 제안한 일시적인 휴전 대신 무기한의 상호 휴전을 역제안하며 러시아의 군사적 위선을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 제안을 무시하고 자포리자 등의 미사일 공격을 지속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자국산 무기만으로 러시아 전역의 18개 지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시키고 18개 공항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한티만시 자치구처럼 국경에서 2,000km 떨어진 지역에까지 사상 처음으로 미사일 경보가 발령된 것은 러시아 방공망의 전략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3일간의 단기 휴전이 성립되었으나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심 국방 및 에너지 인프라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힌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지난 4년간의 전쟁 중 가장 큰 전략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P5 플라밍고 미사일과 지상 로봇 등 독자적인 첨단 무기 체계를 대량 생산하여 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내부에서부터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7%의 원유 정제 능력을 상실하고 군수 공장의 드내를 잃은 러시아는 이제 전선 공급망 유지라는 심각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더 이상 러시아의 물리적 규모에 있지 않으며 자신의 영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기술력과 의지 앞에 러시아는 국가적 상징인 전승절마저 검열과 통제 속에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 주 발생한 연쇄 타격은 단순한 파괴를 넘어 러시아가 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